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도덕 수업 5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하, 우리가 드디어 2단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축하. 새 단원을 맞아서 색깔도 조금 바꿔봤어요. 핑크핑크하게. 선생님 원래는 핑크 엄청 좋아하는 색깔은 아닌데 사실 선생님은 파랑색 이런 거 좀 좋아하지만 이번 단원은 뭔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분홍색이 딱 어울리는 그런 나만의 느낌적인 느낌이 좀 와서 핑크로 꾸며봤어요. 좀 설레지 않나요, 여러분? 선생님은 똑같은 과목 계속 공부하다가도 단원이 바뀌면은 조금 설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오늘은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2단원 한번 시작해봅시다. 준비물입니다. 도덕교과서, 연필, 지우개, 기본이지요 얘들아. 준비됐지? 좋았어. 그럼 바로 책을 펼쳐봅시다. 오늘은요 24쪽, 25쪽 여기부터 펼칠게요. 다 펼쳤니? 자, 그럼 맨 위에 우리 제목부터 읽어봅시다. 2단원 단원명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2단원 시작이니까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선생님만 읽고 있는 거 아니지? 같이 읽어보자. 선생님 혼자 읽으면 민망하잖아. 2단원 제목 시작!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해지는 세상. 선생님이 이래서 분홍색이 끌렸나? 따뜻해지는 세상인데 막 시퍼런색 이런 색깔로 하면은 조금 어색하니까. 아무튼 굉장히 귀여운 그림들로 24, 25쪽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좀 많은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왼쪽 아래부터 봅시다. 어린아이 2명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깨를 주물럭주물럭 안마해 드리고 있네요. 좋고요. 그 옆에 얘네들은 또 쓰레기를 줍네. 봉사활동 하나 보다. 아이 좋아. 그럼 세 번째 가운데 그림은 다쳤나 봐 다리를요. 그래서 가방 들어주는 걸 좀 도와주고 있네. 진짜 학교 다니다 보면 이렇게 다리 다치는 친구들 가끔 생기는데 그때 여러분들 잘 도와줬나요? 선생님은 그런 모습 보면 애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그림 하나 또 올라가 보면은 어떤 모금함을 하나 봐요. 기부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기부해 본 적 있나요? 뭐 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안 해본 친구도 있을 테지요. 그 다음 마지막 위에 그림까지 살펴보면 이건 뭐 하는 거지? 동생들, 어린 후배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나 봐요. 되게 좋다. 선생님도 이렇게 친구들, 학생들한테 책 읽어준 적 좀 되게 많은데 좀 목은 아픈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선생님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림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림 한번 봤으니까 이제는 글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글이 조금 있어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서 이번 단원의 중심 낱말 한번 찾아볼게요. 중심 낱말 가장 중요한 낱말이요. 이번 단원의 주제인데요. 1단원의 중심 낱말 주제는 뭐였는지 알아 얘들아? 거기 똑똑이 아주 좋아. 맞아. 1단원은요, 우리 자주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2단원도 마찬가지로 힌트 2글자예요. 한번 살펴봐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아마 찾을 수도 있어. 뭐라고? 맞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봉사였습니다. 봉사는 우리 삶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고 봉사의 의미와 봉사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알아볼 거고요. 봉사를 실천하는 방법을 익히고 실천해 볼 거예요. 또 진정한 봉사는 뭔지 바르게 판단해 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많이 나오는 두 번째 키워드 중심 낱말이 있다. 초성 힌트 줄게요. 노노 아니고 얘들아. 노노 아닙니다. 뭐라고요? 맞아. 나눔이에요. 나눔과 봉사는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방법이요. 우리 이번 단원은 봉사, 나눔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준비됐지? 한 장 넘겨볼게요. 자, 1차시 제목입니다. 봉사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오늘 봉사는 왜 필요할까? 그리고 봉사? 그게 왜 중요하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교과서에서 울지마 톤즈 먼저 봐보라고 하네요. 울지마 톤즈, 이거는요, 이태석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이분이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고요. 선생님, 신부님? 여자 아닌가요? 얘들아, 이 신부 말고요. 이 신부 말고 요 신부요. 천주교의 성직자를 신부님이라고 하지요. 영어로는 priest라고 하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신부, 다른 의미인데 우연히 발음이 겹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동음이의어라고 하는데 아마 국어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알지 할 테고. 자,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근데 이태석 신부님은 사실 신부이기 전에 강원도에 있는 인제대학교의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될 분이셨어요. 의대. 말만 들어도 뭔가 멋있지 않나요? 물론 뭐 멋있는 직업, 안 멋있는 직업 그런 건 없지만 의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고 의사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런 길을 버리고 장래가 보장된 그런 길을 포기하고 신부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신부가 되어서 톤즈로 갑니다. 이 톤즈, 울지마 톤즈. 톤즈가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 아니고 톤즈는 사실 아주 작은 마을 이름이에요. 아프리카 남수단이라는 나라에 있는 작은 동네 이름인데 아프리카 남수단이 어디지? 보면은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죠. 저기 요만큼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다 건너서 대륙을 다 건너서 아프리카 저쪽에 가면은 수단 밑에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되게 비슷하지. 남수단은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국가예요. 여기는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전,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전쟁, 전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긴 굉장히 오지 마을이래요. 계속 전쟁 중, 전투 중이어가지고 막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고 맨날 총소리가 들리는 그런 동네인데요.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서 이태석 신부님은 살게 됩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올게요. Even now, I'm not believing that he is passed away already. I'm not believing. Phải có mình giao phí 제가 많은 것이 부족해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결정해서 그 순간에 여기 와야 되겠다. 네, 영상으로 짧게나마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사진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영상 속에 잠깐 나왔는데 맞습니다. 신부님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은 병원이에요. 거기는 오랜 내전 중으로 정부가 그들을 돌봐주지도 않고 그냥 그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어떻게든 먹고 다치지 않고 살아가기에 급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이태석 신부님이 오셔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병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료해 주시고요. 근데 거기 앉아서만 진료해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톤즈 마을, 주변 오지 마을들을요. 일주일에 2번씩은 병원까지 올 수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았기에 그들을 만나서 직접 진료를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진료해 준 데만 그치지 않고요. 왼쪽 사진 먼저 보시면 한센병 환자를 위해 신발을 만들어준 이태석 신부라고 나와 있지요. 한센병, 나병이라고도 해요. 선생님도 의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손발 끝부터 이렇게 뭉툭해지면서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걷기 힘들고 맞는 신발 찾을 수도 없었겠죠. 그분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분들 발을 직접 종이에 대고 그리셔서 가죽을 주문하고 직접 가죽 샌들을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단순히 치료만 하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같이 대화해 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실제로 한센병 환자는요, 이게 전염성이 있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톤즈에서도 그 한센병 환자들은 평생을 배척을 당해서 살아왔던 거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치료해주지 않아. 그런데 외국인 남자 이태석 신부만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대화해주고 그들 속에 사랑으로 다가갔던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채석 신부는 그들을 가르쳐줍니다. 교육을 해줘요. 학교를 세웁니다.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요. 나중에 또 전쟁만 하는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들고 그걸 연주하고 친구와 소리를 맞춰보며 화음을 맞춰보며 그 속에서 밝은 마음을 갖고 자라나기를 바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스 밴드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병원 문을 닫은 한밤중에도 멀리서 걸어온 환자들, 급하게 총을 맞고 온 총상 환자들 위해서요. 한밤중에도 절대 그들에게 2번 문 두드리게 하지 않으셨대요. 무조건 다 받아주시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악기를 가르치시고 마음속에 평화를 주려 하셨던 거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삶을 바쳐서 그들을 돌봤던 바로 이태석 신부님의 살아오신 삶이었습니다. 그런 신부님은요, 이제 계속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휴가를 오셨을 때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온몸에 이미 암이 다 전이 됐다는 판정을 받고요.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48세, 48살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너무 젊은 시절에 돌아가셨죠. 지금까지 봉사를 온몸으로 실천하셨던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같이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너무 마치 천사 같은 분이 젊은 시절에 돌아가셔서 그냥 그거에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존경스럽고 숭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영화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교과서로 돌아가서 이야기해봅시다. 교과서 한 장 넘겨서 26쪽입니다. 울지마 톤즈를 봤어요. 수단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를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부릅니다. 슈바이처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이시지요.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러요. 그는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눈물로 그를 기억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한번 밑에 질문 답해봅시다.
이태석 신부는 수단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지금까지 다 살펴봤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악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뭐 그 외에도 해주신 게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적어주세요. 네, 써주세요. 다 썼니? 오케이, 좋아. 두 번째 질문, 수단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를 잊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못 잊을까? 선생님도 못 잊겠어. 왜냐면요, 그곳에서 사랑과 봉사를 온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이지요. 나에게 이 정도 사랑과 이 정도 봉사를 보여준 사람을 어떻게 감히 잊을 수 있겠어요? 선생님 같아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주겠습니다. 그냥 냅두지 마시고 빈칸 채워놔 주세요. 다 썼나? 오케이, 좋았어. 그럼 우리 27쪽 넘어가 봅시다. 이태석 신부와 가상으로 대화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태석 신부님, 왜 아프리카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특별한 까닭은 없습니다. 다만 내 삶에 영향을 준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 어릴 때 집 근처 고아원에서 본 신부님과 수녀님의 헌신적인 삶. 마지막으로 10명의 자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고귀한 삶.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인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대답이 아닐 수가 없네요. 자, 그럼 밑에 활동 볼까요? 자신의 짝을 이태석 신부라 생각하고 봉사하는 삶과 관련해 궁금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짝은 자신이 이태석 신부라 생각하고 질문을 답해 봅시다. 자, 우린 조금 바꿀 거야. 지금 옆에 짝이 없죠?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같이 1대1 짝입니다. 내가 너 짝이야. 선생님이 질문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가 된다? 이태석 신부가 된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태석 신부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최면을 걸고 딱 3가지 질문할 겁니다. 그럼 최면 속에 빠져들어가서 아 진짜 이태석 신부한테 딱 감정이입 딱 해가지고 정말 한번 말로 대답해 보세요. 물론 영상 보고 혼잣말 하면 좀 웃긴 거 알겠지만 괜찮나? 선생님이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해줘. 자, 선생님 최면 겁니다. 당신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 이태석 신부가 됩니다. 이태석 신부가 됩니다.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 신부가 지금부터 됩니다. 신부가 되었습니다. 질문에 답해주세요. 신부님, 봉사하는 삶을 선택한 까닭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할 수 있으셨죠? 신부님 답해주세요. 아, 그러셨군요, 신부님.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신부님, 한국에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곳까지 가셔야 했나요?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하셔야 했어요? 답해주세요, 신부님. 아, 정말요? 아, 정말 너무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항상 그렇게 봉사하며 살면 어떤 기분이셨나요? 정말 좋으셨나요? 안 좋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신부님, 좀 알려주세요. 아, 그렇군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슈! 질문에 잘 답해봤나요? 열심히 답한 사람들, 선생님 아주 칭찬해. 칭찬해, 박수를. 잘했어. 자, 그럼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이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여기 4가지 하나만 추가해봤어요. 힘들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까 추가해봤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잘 보면서 밑에 교과서에 답해주세요.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삶을 선택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질문 4개 중에 하나 골라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가 이태석 신부였다면 이런 기분이었을 거야. 이런 이유였을 거야. 감정이입해서 딱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태석 신부였다면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답해봤습니다. 일시정지고 써보세요. 다 썼나요? 아이 좋아. 그럼 밑에 질문 봅시다. 이태석 신부에게 본받을 점은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본받고 싶은 점이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본받고 싶어요. 선생님은.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무 또 수단 거기 톤지에 가라고 하지 않았지만 정말 내가 가고 싶어서 가서 내가 굳이 힘든 삶을 선택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거.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더 기뻐하는 거. 그걸 정말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롭게 써주세요. 됐나? 그럼 한 장 넘어가서 봉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봉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세요.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 위문 봉사, 이렇게 안마해드리고 하는 봉사도 있고요. 벽화 그리기 봉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 홍보 활동, 이거 학교에서 가끔 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쓰레기 줍거나 청소하는 환경미화 봉사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선생님은 하나를 여러분들께 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거를 그래도 지금 비교적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모두의 노력과 봉사로 우리는 이겨내고 있어요. 일단 의사 선생님들의 봉사가 있으시겠죠. 물론 그분들의 직업으로서 일로서 하시기도 하지만 그냥 돈 버는 수단 일로서만 생각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시국에서 내가 나서서 내 한 몸 기꺼이 바쳐서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봉사의 마음을 갖고 힘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환자들이 이겨내고 있는 거겠죠.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분들 물론 마찬가지시고요. 이렇게 방화복 이렇게 하루 종일 입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힘드실 거야. 약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스크 구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 주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물론 정부에서도 질병관리본부 계속해서 대책 방송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알려주시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나서서 이렇게 면 마스크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소독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방역활동. 그 다음에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단체에서 기부하기도 하고요. 개인이 기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인 국민성금이 531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기부 물건들도 45만 개가 넘었다고 하고요. 이만큼 우리 정말 국민 모두가 나누려는 그런 봉사의 마음을,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한 뉴스입니다. 뉴스에 나왔어. 장애인이 아껴서 기부한 마스크 11장. 한 장애인분이 이렇게 경찰서 앞입니다. 경찰서 앞에 이런 노란 봉투에 편지랑 마스크 11장을 넣고 사라지셨다고 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마스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바로 앞에 근무하고 있는 지체 3급 장애인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줍니다.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위험할 때 가장 먼저 와주시고 하는 모습이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경찰분들께 전달을 했다고 해요. 너무 감동적이야 진짜. 장애인분께서 자기 이제 회사에서 받은 그런 마스크 몇 개 안 되지만 그거조차 또 분명 그분도 이거 아껴 쓰셔야 되는데 이걸 또 나누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거, 그 작은 거 하나조차도 나누려는 그 자세, 그런 게 바로 봉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 장애인분은 내가 가진 조그만 걸 나눠서 죄송스러워했지만 그게 봉사의 끝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게 돼요. 실제로 이런 뉴스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조금 나눠야겠다 해서 마스크 기부 행렬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던 이태석 신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태석 신부님은 4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분이 가르치신 여러 제자들, 그 중에 2명은요, 한국에 와서 인제대학교에 똑같이 의과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하늘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굉장히 뿌듯했겠죠. 이렇게 이러한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봉사란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왜 봉사가 중요할까요? 이 2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교과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림 아래 봉사에 대한 나의 생각 한번 적어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봉사란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또 뭐예요? 봉사는 왜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다 적어봤나? 아이 좋아. 선생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봉사란 사랑이에요. 왜냐면요,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봉사는 내가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길,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걸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봉사하며 사는 삶의 중요성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됐나요? 좋아! 29쪽 한번 넘어가 보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요? 생긴 친구들도 있겠고 안 생긴 친구들도 있겠죠. 안 생겼어도 괜찮아. 같이 한번 계속해서 공부해보자. 내 주변의 물건 속에 숨은 봉사의 의미를 찾아보며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을 내떼봅시다. 행주! 평생 더러운 것을 닦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지 않니? 우표요. 요즘에 우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자신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쵸. 우표 이제 붙여진 편지 받을 때 너무 기쁘거든. 콘트라베이스. 이거는 굉장히 큰 그런 현악기 중에 하나예요. 혼자 소리내기보다는 다른 악기의 멋진 화음이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아. 콘트라베이스는 주로 독주는 하지 않아요. 혼자 연주하지 않고 오케스트라 속에서 화음을 넣지요. 모닥불, 자신을 태워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면 미소 짓습니다. 그렇네. 자신 태워가면서 일해주네. 이거 보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가 하나 생각났어. 하나 같이 보고 올게요. 이겁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이거 보고 굉장히 좀 감동받았거든. 왜 감동받았는지 알겠어? 아시는 분,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의 감동의 그런 생각의 일부분으로 남겨둘게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 너무 약간 좀 감동받았거든, 진짜. 그럼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 주변의 물건 속에 어떤 봉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지금 한번 컴퓨터, 책상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주변 어떤 물건도 좋아요. 책상, 연필, 이불, 가방, 그 외에 등등등등등. 눈에 보이는 물건들 속 숨은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은 이걸 생각했어요. 연필. 자신의 몸을 깎아가면서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너무 감동적이야. 쓰면 쓸수록 달아가잖아. 자신의 몸을 나한테 받쳐주는 거야. 고마워, 연필아.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이불. 온몸으로 선생님을 껴안아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고마워, 이불아.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이렇게 선생님 써봤습니다. 여러분도 교과서 빈칸에 한번 써봐 주세요. 한 2개 정도? 이렇게. 내 거 따라하지 마. 이건 선생님 생각이야.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서 한번 써주세요. 다 썼나요? 좋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여기까지. 오늘의 교훈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2단원 시작했습니다. 2단원 중심 낱말 뭐라고? 맞아, 봉사. 오늘은 봉사를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지요. 계속 알아봤어요. 머릿속에 잘 남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봉사란 뭘까?
내가 생각하는 봉사란 왜 중요할까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주변 물건들 보면서 또 주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숨어있는 봉사, 여러가지 봉사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한번 맛보기로 잠깐 알아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공부할 거고요. 오늘 수업 끝입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2단원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또 봐. 안녕.